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슈리의 평생투자 슈리입니다. 제 친구 중에 주식 투자를 지금까지 전혀 안 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주식 투자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투자도 전혀 하지 않고 또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은 잘 버는 친구인데 착실히 돈을 모아가고 있던 친구였죠.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월요일에 주식을 샀다는 거예요. 월요일 아침에. 뭔가 느낌이 쎄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는데 갑자기 주식을 샀대요. 월요일 아침에. 언제 샀냐면 이때 샀대요. 3266이 최고점이었는데 진짜 이때 샀습니다. 거짓말이 아니라 이때 주식을 샀다고 합니다. 그 쎄한 느낌이 현실로 이루어졌죠. 결국 이때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뭐 좀 횡보를 하다가 금요일에 다시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최근에 2% 넘게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는데 이렇게 2%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사실 2% 넘게 하락해도 별 걱정은 없으실 텐데, 그런데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이런 구간에 특히나 시작하신 분들은 2% 넘는 하락은 적응이 아마 안 되실 것 같아요. 지금 11월 이후로는 2% 넘게 하락한 적이 없거든요. 2% 넘게 제일 마지막으로 하락한 게 10월 30일, 이때 2.56% 하락하고 나서는 계속 거의 상승만 하거나 하락해봤자 1점 몇 프로 이 정도밖에 하락을 안 했었는데 2% 넘게 하락을 하게 된 거죠. 이거 주봉을 기준으로 보면은 11월 달부터 한 번도 내려가지 않았었습니다. 이번 주를 제외하고는 11월부터 시작해서 진짜 끝도 없이 주 단위로 해서 무조건 상승만 했어요. 10주 연속 계속 오르기만 했죠. 그래서 이때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 주식 시장은 그냥 무조건 오르는 거구나, 아무거나 그냥 사서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구나, 이렇게 아마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이렇게 갑자기 떨어지니까 좀 적응이 안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하락장이 시작될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살까? 아니면 이거는 그냥 단기간의 조정일 뿐이니까 싸게 살 기회로 삼아서 지금이라도 추가 매수를 더 할까? 이런 식으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 건지 한번 얘기를 해볼 거고요. 일단 119주차 계좌 먼저 확인을 해볼게요. 한국 주식 먼저 볼게요. 지금까지 6,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622만원 정도 되고요. 제 계좌는 사실 올랐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번 주에 한 2% 넘게 떨어졌지만 제 계좌는 1% 넘게 올랐습니다. 일단 삼성전자가 제법 떨어지기는 했는데 또 이제 삼성전자와 더불어서 제 계좌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CJ 계열 주식들이 좀 좋았어 가지고 선방을 해가지고 제 계좌는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 중에도 좀 선방을 한 것들도 있고요. 중소형주 같은 거. 이번 주에는 아무래도 이제 대형주 위주로, 그동안 많이 올랐던 대형주 위주로 좀 조정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해외 주식 보겠습니다. 해외 주식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05만 9천원 정도 되고요. 해외 주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지난주보다 아주 약간 오르긴 했는데 환율 때문인 건지 어쨌든 지난주랑 큰 차이는 없어요. 해외 주식 제가 가지고 있는 거 오랜만에 얘기를 드리면 일단 전 세계에 투자하는 VT, 그 다음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VOO, 그리고 또 이머징 마켓에 투자하는 거랑 그 다음에 그 외에 리얼티 인컴이나 채권 ETF 이런 식으로 조금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자산 배분 계좌는 장기 채권과 전 세계 주식을 1대1 비율로 맞춰 나가는 그런 계좌입니다.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5만원 정도 되고요. 이것도 지난주랑 거의 비슷한 것 같네요. 엑셀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주식, 해외 주식, 자산 배분 계좌 합계입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어느덧 119주차까지 왔고요. 119주차 현재 한국 주식 지금까지 6,200만원 투자해서 현재 9,622만 3,244원, 해외 주식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105만 9,730원,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885만 2,700원, 총 합계는 7,800만원 투자해서 현재 1억 1,613만 5,674원입니다. 이게 자릿수가 늘어나니까 정확히 읽기도 힘드네요. 여기에다가 이제 4월쯤에 이제 예상되는 배당금이 세후에 122만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좋죠. 계속 올라가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식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주린이 분들은 이렇게 좀 크게 하락하면 좀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크게 하락한 것도 아닌데 한 2% 정도 떨어졌는데도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을 사고 파는 기준이 없기 때문이죠. 기준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고 내려가고에 아주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격이 올라갈 때는 뭔가 계속 올라갈 것 같고 또 조금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앞으로 계속 푹 꺼질 것 같고 이런 기분이 든다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친구도 진짜 아무런 기준이 없이 그냥 산 것 같아요. 그냥 유명한 종목들, 남들이 좋다고 하는 종목, 내가 익숙한 종목, 그리고 최근에 많이 오른 종목 이런 것들을 샀더라고요. 종목을 얘기하자면 삼성전자, 현대차, LG화학 이렇게 샀다고 합니다. 그냥 유명하고 최근에 많이 올랐고 앞으로도 더 오를 것 같고 막 이러니까 산 거죠. 그 회사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지는 전혀 생각해 보지도 않고 말이죠. 가치와 가격을 비교해 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그 회사들이 지금 비싸다는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 가격과 가치의 차이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샀다는 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 회사들을 샀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요. 저도 삼성전자 좋아하고요. LG화학이나 현대차도 당연히 좋은 회사가 맞습니다. 하지만 물건을 살 때는 항상 가격을 생각을 해보고 사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좋아 보이니까 사는 거는 맞지 않죠. 이 친구가 원래는 아주 꼼꼼한 친구입니다. 평소에 다른 물건을 살 때는 좀 꼼꼼히 따져보고 제품이 좋은지 따져보고 또 가격이 좀 합리적인지 따져보고 최저가나 이런 걸 잘 찾아서 사는 그런 친구인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꼭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성격은 어디로 가버리고 그냥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사버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것도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말이죠. 우리가 물건을 살 때는 어떤 적정 가격이 있잖아요. 권장 소비자 가격 이런 것도 있는데 그 가격이 만약에 적정 가격이 1,000원인데 그 물건을 1,500원에 팔고 있다 이러면은 안 사겠죠. 어느 미친 사람이 그런 가격에 사겠어요. 물론 부자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 수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들은 원래 적정 가격이 권장 소비자 가격이 1,000원인 그런 물건을 1,500원 주고는 절대 안 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1,000원 하던 주식이 갑자기 2,000원을 하면 갑자기 사는 거예요. 1,000원 할 때는 안 사더니 1,000원 하던 주식이 2,000원 하면 갑자기 좋아 보여서 사는 겁니다. 그 회사의 본질은 변하지 않았는데도 그 가격이 2배로 뛰니까 갑자기 사는 거예요. 아주 비합리적인 선택이죠, 사실. 자, 다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주식이라는 걸 회사의 소유권이라고 보지 않고 어떤 복권이나 도박 이런 걸로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주식의 가치나 이런 거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비싸면 뭔가 더 비싸질 것 같고 그런 느낌으로 말이죠. 그런데 그렇게 투자를 할 바에는 그냥 비트코인을 투자하시는 게 저는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분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가 그 주식이라는 거를 일단은 소유권으로 생각하지 않고 소유권으로 생각을 한다 해도 그 회사의 가치라는 거를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가치를 모르니까 그냥 가격만 보고 매수를 하자 이런 식으로 결정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 가치를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하지만 대충이라도 구해볼 수는 있는 거거든요. 이 회사가 지금 얼마를 벌고 있는지는 아주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알 수가 있고요. 5분 안에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조금만 공부해보면 분명히 5분 안에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5분만 투자해도 그 회사의 내용을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할 수 있거든요. 이 회사가 얼마를 버는지 이 정도는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그 회사의 시가총액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로 비싼 건지 충분히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안 하고 투자를 하니까 정말 좀 답답한 노릇이죠. 미래의 성장성이나 이런 거는 사실 좀 어떤 통찰력이나 이런 것도 뛰어나야 되고 좀 그런 면이 작용을 하는데, 그래도 현재 얼마 벌고 있는지 정도는 알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전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가격만 보고 가격이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그 회사의 가치를 구하려는 노력을 해야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주식이 1,000원 하던 게 2,000원 하면은 더 안 사고 싶어져야 정상인데 그게 더 사고 싶어진다는 거는 비합리적이죠. 그런 투자가 성공하기는 힘들겠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론 단기간에는 돈을 벌 수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회사가 쌀 때 사는 게 당연히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가격만 보고 투자를 하는 것도 위험하고 또 한 가지 성장성만 너무 보고 투자하는 것도 위험합니다. 이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게 확실하니까 이 회사는 주가가 계속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위험하다는 거죠.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산업이 전망이 좋은지는 사실 누구나 다 압니다. 그 누구나 다 아는 정보로 투자에 성공하기는 힘들거든요. 앞으로 분명히 좋아질 거는 다 알죠. 그 누구나 다 알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의 주가는 이미 비쌉니다. 물론 그런 회사들 중에 제대로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래서 싼 회사들도 있겠죠. 그런 회사를 내가 알 수 있으면 그런 회사를 사면 좋은 건데, 그런데 누구나 다 좋다고 생각하는 회사를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는 회사를 지금 살려고 보면은 아주 비싼 경우가 많거든요. 물론 그 예상보다 더 뛰어넘어서 더 좋아지면 주가가 더 많이 오를 수도 있겠지만, 그 예상만큼의 실적을 보여주면은 사실 지금 비싸진 주가에서 더 올라가기는 힘들거든요. 또 예상을 만약에 벗어나서 오히려 실적이 안 좋으면은 진짜 폭락하는 거는 금방이고요. 그래서 뭐 앞으로 좋아질 산업, 성장할 산업에 투자를 한다고 해도 지금 가격이 지나치게 비싸지는 않은지 그 정도는 계산을 해보고, 당연히 가격은 계산을 해보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앞으로 좋아질 기업이라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요. 네, 결국 아까 앞에 얘기로 돌아와서 이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인지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미래의 성장성이나 이런 걸 모두 고려해서 이 회사는 적정 가치가 2,000원이다. 그러면은 2,000원 밑에서 사야 되는 거지, 지금 2,000원짜리가 갑자기 4,000원 한다고 해서 더 좋은 것 같다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하죠. 지금 들어보니까 이상하죠, 주린이 분들. 그러니까 이 지금 강세장에서는 물론 이렇게 그냥 유명한 회사들이 많이 오를 수가 있지만 이게 계속 이어지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그 회사가 얼마짜리 회사인지 좀 판단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